네, 지난 주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 내 유류 저장고가 무인기의 공격을 받고 폭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격을 시인하면서 이번 공격은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언제쯤 시작될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대규모 공습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그 봄철 대반격 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방으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대규모로 미사일 공습을 개시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반격 작전을 훼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로 타겟으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 그리고 병참 기지 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이제 그 길을 잃고 민간 시설을 이제 타격했고요. 아마도 이번 러시아가 미사일 쏜 의도를 볼 때는 예. 민간 시설을 공격해서는 아마 러시아 미사일의 정밀도가 떨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네. 서방으로부터 많은 이제 무기를 받아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이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고성능 무기 지원을 재차 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러시아의 어떤 공습 배경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한 배경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 작년 겨울에 그 러시아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 등 그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력 시설의 한 절반 정도가 파괴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현재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는 말하자면 방공망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 동맹국들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포함해서 그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해 왔죠. 예. 그래서 이번 공습의 배경에도 이제 틀림없이 그런 우크라이나가 제공받은 서방제 이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인근의 전투로 12월 이후에 러시아군이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낸 것으로 네. 지금 추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봄부터 러시아군의 어떤 열세 조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의 전황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년 9월부터 이제 대반격을 통해 가지고 예. 잃었던 땅의 한 절반 정도를 되찾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서방제 무기가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다시 무기가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고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러시아가 오히려 이 동부 지역 바흐무트 지역에서 공세로 나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많은 인력 손실을 본 것은 지금 이 러시아 역시 무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병력으로 밀어붙인 그런 작전 탓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손실이 컸고 예. 미국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바흐무트가 이게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예. 좀 이제 포기하라고 종용을 여러 번 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흐무트 전투를 통해서 러시아 많은 병력을 사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여전히 공세로 나가고 있지만 예. 전력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력 손실은 컸지만 이게 뭐 전황이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건데 네. 어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지역 설로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화물 열차가 탈선을 했고 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송전탑에서 또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러시아 곳곳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혹시 그 대반격의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지금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뭐 봄철 대반격이 지금 거의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지금
그 대반격을 실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날씨 때문입니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의 땅이 지금 얼어붙었던 땅이 예. 지금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땅이 좀 진흙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스푸티차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진군에 필요한 장갑차나 전차들이 이 기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땅이 풀리면 이제 반격을 시도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크림반도에 있는 스바스토폴에 있는 유리 저장소를 드론으로 해서 이제 폭파시켰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화물 차량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 어떤 전략 이 시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전 정지 작업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예고했던 대반격은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뭐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아마 대략적으로 이달 중이 될 것 같아요. 5월 중에. 예, 러시아, 네, 5월 중이요. 러시아 그 용병 그룹 수장,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그 예비게니 프리고진은 예. 아마 5월 중순에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됐다라고 한 만큼 시기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내부 분열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거든요. 병참 분야 최고위급 책임자 미진체프 국방부 차관이 전격 해임이 됐고 또 러시아 군 수뇌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현재 이 러시아의 군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한마디로 군 내부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방부 차관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참을 담당하고 있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요. 예.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그 차관이 임명된 지 한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이제 그 대령 출신을 이제 그 자리로 좀 앉혔고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그 3일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그 세바스토폴 유리 저장소 공격, 그게 굉장히 큰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예. 거기에 저장돼 있던 유리 한 4만 톤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책성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한 게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중국이 대화와 협상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이 뭐랄까요, 직접 소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네, 그 중국 내위원 젤렌스키 그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중국 측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화와 협상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유일한 출구라고 이렇게 강조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주 짤막하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길고 의미 깊은 대화였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평화협정 중재를 나서더라도 저렇게 전망이 밝은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워낙 현격해서 지금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누가 나서도 그러니까 중재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나서는 것은 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계 지도자로서의 어떤 시진핑의 평화 이미지 그런 위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봄철 반격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중재를 나섰는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개시하게 되면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실 그런 또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대반격을 좀 막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막는까지는 이제 힘들겠지만 예. 어쨌거나 이 중국은 이렇게 평화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전쟁에 나섰다, 예, 전투에 예. 나섰다는 것은 예. 이제 어떤 이 국제 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피로감 그런 것들이 이제 증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그동안은 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은 러시아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편에 서서 이런 네.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그 중국이 12개 항의 어떤 평화 협상안을 발표했을 때 예.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내용을 보면 러시아군 철수 같은 그런 내용은 없고 예. 이게 일방적인 제재 중단 조치라든가 예. 러시아를 편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해서 러시아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중리지만 실제로는 전폭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중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그게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중국이 지난달에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을 중재해서 외교 정상화를 이루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국이 이번에도 국제사회에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대외 영향력을 높이려는 그런 부분 그런 거랑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견도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그 중국이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이 고인사를 중국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외교 관계 정상화를 일으킨 것은 예. 사실 미국의 외교로서는 실패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이란과의 문제는 뭐 핵협정 파기 문제로 문제가 있었고 예. 사우디하고는 이제 까말 그 자식거지 그 언론인 그 살해 사건으로 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예. 그래도 미국의 사우디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우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우디와 이란을 예. 중국이 함께 묶어가지고 관계 정상을 이렇게 이뤄낸 것은 이제 그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편에 보면 이 미중의 어떤 세계적인 이 대결 구도에서 이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권을 이제 잠식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유럽연합은 중국의 이런 행보를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미국은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중국의 이런 중재 외교를 바라보는 유럽과 미국의 그런 입장이 좀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미중 패권 다툼에서 예. 중국이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일종의 미국하고의 어떤 경쟁에서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절대로 좋은 말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나라 중에서도 특히 그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들은 예.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런 맥락 그리고 그 4월 초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 EU 집행위원장하고 같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 협상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좀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까지 한 것은 예. 어떤 EU 유럽연합 측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EU는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뭐 그게 뭐 실효성이 없는 걸로 그냥 예. 중국이 시진핑이 자기 위상만 올리려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게 시큰둥한 반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